오래전에 전설의 고향이라고 하는 TV물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조국씨가 주인공인 또 다른 전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오상방위의 전설. 이것도 좀 세월이 지난 이야기인데 요즘에 이르러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오상방위의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법대 그리고 서울대 로스쿨에서 전해오는 그런 전설입니다. 아무튼 그런 전설이 있다. 그것이 재조명된 계기는 바로 당사자인 조국씨 자신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2019년 9월 2일 조국씨가 자청한 민주당 출입기자만을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열린 기자간담회가 아니고 닫힌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다시 꺼낸 것이죠. 그 기자의 질문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2007년 1학기 형법 총론 시간에 오상방위를 법전을 열어서 법 규정을 찾았다고 하던데 그런 전설이 있었는데 사실인가, 이런 내용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조국씨가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오상방위 케이스를 주고 이 문제를 형법제 몇 조로 풀어야 하느냐 이렇게 물었다. 그랬더니 학생이 왔다 갔다 해서 그 답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서 현행 조문의 몇 조인지, 그러니까 법전을 열어서 몇 조인지 찾아보라고 말을 했다. 이것을 판례는 정당화 사유라고 하는데 나는 현행 조문으로 형법제 몇 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하는 입장이다. 우리 형법전에 있다고 강조하고 찾으라고 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내용의 답변을 했다. 그러니까 2007년 봄에 있었던 일을 2019년 9월에 조국씨는 다시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틀렸다든지 혹은 그런 실수를 했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틀렸다, 오해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이날 조국씨는 여기에 추가 정보까지 알려줍니다. 바로 이 오상방위, 이것과 관련해서 판례평석을 쓴 것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조국씨는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판례평석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일보 9월 4일자 뉴스에 따르면 바로 법률 잡지 로우 이슈, 거기에 2016년 6월에 실린 짧은 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대법원의 판례 법리를 조국씨가 비판을 하면서 형법 제16조가 적용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다. 뉴스에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그 전설이 시작된 것은 2007년입니다. 2007년의 사건을 2016년에 이르러서도 역시 고집을 하면서 자기 주장이 옳다, 그 법률 잡지에 그런 글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2019년이 돼서 스스로 자청한 이 간담회에서도 여전히 자기가 옳다, 이렇게 고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집요하다, 그것을 알 수 있죠. 한편으로는 집요하고 한편으로는 학습이 안 되는, 또 바뀌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벌써 이 정도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조국씨의 그러한 주장이 타당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인상을 받았을 겁니다.
과연 그런지 세세히 살펴보기로 하죠. 이 서울대에서 서울법대부터 현재의 로스쿨까지 전해오는 조국식으로 인해서 그래서 비롯된 우상방위의 전설, 그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기로 합시다. 2007년 1학기니까 봄쯤 되겠죠. 아무튼 여름방학하기 전까지 1학기 이렇게 봅시다. 그때 조국씨가 06학번 2007년인데 06학번 학생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상방위 사례에서 행위자, 그러니까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이렇게 되겠죠. 그의 죄책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사례를 이야기했는지는 이번 뉴스에는 나와 있지 않고, 그래서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우상방위가 어떤 경우인지를 이야기해 보기로 합시다. 전형적으로 교과서에서 소개하는 것은 이런 유형입니다. A씨와 B씨가 있다. 일단 A씨가 B씨에게 장난감 권총을 겨누면서 위협을 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내놔라. 강도처럼 보이죠. 그렇게 했을 때 B씨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정말 돈을 뺏는다든지 또 A씨는 또 B씨를 그 장난감 권총으로 죽인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시험을 해보려고 이런 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겠죠. 그 사정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때 그 상대방이 자기를 향해서 권총을 겨누면서 돈 내놔라 하니까 위험을 느끼고 A씨를 사살해 버렸습니다. 이 예를 이렇게 소개를 하면은 여러분은 아마도 이 예가 분명히 이것은 서구에서 온 판례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대체로 이 출발은 독일이라든지 혹은 영미권 자기 방어를 직접 하는 그런 곳에서 먼저 시작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돼서 B씨는 A씨를 사살했으니까 B씨는 이럴 때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하면은 정당방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B씨 혼자의 생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A씨는 나중에 보면은 장난감 권총을 들고 있다가 총에 맞아 죽든지 아무튼 살해가 된 겁니다. 반격으로. 그래서 이때 난감해지는 것이죠. 정당방위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니 정당방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 B씨는 A씨를 죽이겠다고 덤벼든 것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지키겠다고 반격을 한 것이고 결과는 자기 손으로 상대방을 살해한 것이고 사람이 죽은 것이고 이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대략 이런 것을 우상방위다. 잘못 생각해서 자기를 방어한다. 정당방위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행위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조국씨가 하여튼 이런 류의 우상방위 케이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우리의 예에서는 B씨가 되겠죠. 그 B씨의 죄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학생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살인죄입니다. 이렇게 답을 한 것이죠. 일단 그 답은 틀린 답이 됩니다. 살인죄라는 것이 사람이 죽기만 하면 자기 앞에서 자기의 행위로 죽기만 하면 무조건 살인죄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조국씨가 훈계를 했다고 합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 법률가는 법조문에 근거해야 한다. 법조문을 보고 무슨 죄인지를 찾아서 답을 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훈계를 한 다음에 조국씨 자신이
형법전을 뒤적이면서 오상방이가 몇 조였더라 하는 식으로 오상방이가 몇 조인지 조문을 뒤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전설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국 씨가 혼잣말을 합니다. 법전이 잘렸나? 그러니까 인쇄가 되다 말았나? 이런 식인 것이죠. 이 법전이 파본인가? 그러더니 학생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자기 혼자 중얼거리다가 학생들을 보고 정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올해 현암사 법전은 다 파본이다. 누구 다른 법전 가진 학생 없나?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학생 중에 한 학생이 교수님, 오상방이는 형법전에 없는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조국 씨가 불쾌감을 나타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대략의 내용은 중앙일보를 참조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 조국 씨, 자기가 몰랐으면서 그 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분명하죠. 지금도 그 점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법률로 규정되지 않는 오상방위가 형법전에 없다고 해서 그것을 형법전이 파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대한 부분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판단을 한다 하는 것이 또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그 임무영 검사의 글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이러한 오상방위의 전설을 통해서 우리가 조국 씨의 성격은 이렇다. 조국 씨는 이런 성격의 인물이다. 이런 것을 읽어낼 수 있는데 조국 씨하고 법대 동기인 임무영 검사가 이프로스에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도되었죠. 임무영 검사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이것이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국 씨에 대해서 무조건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조국 씨의 그러한 실수 그리고 그 고집스러움 그것에 대해서 다분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을 전공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실수 그것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정말 한참 동안 자기가 몰랐다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처리하는가 또 그것이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일반인들은 조국 씨가 오상방위가 법전에 없다는 것을 몰랐다. 대학교 1학년 정도만 돼도 나도 아는데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비판, 그러한 비난은 어쩌면 좀 성급한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런 점을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임무영 검사의 이야기를 같이 듣고 생각해 보기로 하죠.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상방위가 형법전에 없다. 조문에 없는 강학사항의 개념이라는 것을 조국 씨가 몰랐다. 하는 이런 것들. 이것을 가지고 무식하다고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렇죠. 우리 모두 어른이라면 대체로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또 그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다 글입니다. 이 에피소드의 포인트는 조국 씨가 법전에서 오상방위 조문을 찾지 못하자 내가 잘못 알았나 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현암사 법전이 파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이하고 그리고 좀 나쁜 성격이라고 할까, 단점이라고 할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무영 검사가 그 글에서 말미 부분에서 한 이야기는 정말 귀담아 들을 만한 그런 내용이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을 용납하지 못하는 무오류성에 대한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조국 후보자는 올바른 법률가가 아님은 물론 법무행정을 맡을 자격 역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법무행정을 통할한다는 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어찌해서 두려운가? 상명하복이 가능한 지휘 통제가 가능한 조직 속에서 일정한 조직의 그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가 이런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는 것은 다름 아닌 1인 독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조국 씨는 2명 이상의 의사를 대표하는 일은 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국 씨가 2007년에 일정한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해둡시다. 그리고 2016년에 오상방위 케이스, 그것을 형법 제16조를 적용하자고 했다. 대략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법률가로서는 아예 불가능한 그 정도로 무지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보았듯이 2019년에도 자기 생각이 옳다. 그러고 있죠. 이런 면에서 임무영 검사는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학자나 교수로서도 부적격자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임무영 검사가 한 이야기를 조금 더 소개하겠습니다. 법률가에게 교차 검증을 통한 오류의 시정은 필수적이다.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반대편의 입장에서 혹은 다른 정보를 통해서 재확인하는 그런 것은 당연히 필수적이다 하겠죠. 법률가는 늘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 이번에 이 임무영 검사의 글을 보면서 참 공감한다. 이랬습니다. 보기 드물게 요즘처럼 모든 것이 아주 극단적인 이런 세상에서 그나마 상식이라는 것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글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틀릴 수 있느냐. 내가 말했지 않느냐. 내 말이 옳다. 이런 사람들 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정신세계가 초등학교 아이들이 쓰는 공책을 펼쳐놨을 때 그 공책 한 바닥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옳다고 우기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옳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다음에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가? 지금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라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겨우 한 손에 쥘 수 있을 정도, 한 움큼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겨우 한 움큼의 이 지식이 불과 몇 분 후에 아니 이것은 틀렸더라 하고 그 잘못됐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할 그런 것으로 될 수 있고 또 종종 그런 식으로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죠. 그러니 매일매일 새로이 학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대의 또 조국의 우상방위 전설, 이것은 대략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왕 우상방위 이러한 형법 이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다소 전문적이지만 정말 그것이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하기로 하죠. 이것을 한번 쓱 듣고 이해했다. 또 지금은 사전을 찾아보든지 인터넷 검색을 하든지 하면은 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또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면 혹시 그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10중 8구 이해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뭐 그렇더라도 이야기를 하기로 하죠. 이 오상방위라고 하는 것이 형법 이론에서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그래서 이것을 법대생들은 흔히 줄여서 위전착 이렇게 세 글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말이 굉장히 복잡하죠. 앞에서 오상방위가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지 그냥 그것만 알고 있으면 그런 경우다. 이렇게 보면은 나름대로 뜻은 이해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은 이런 것이죠. 위법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뭐 형법 교과서를 편다든지 법률 용어사전을 펴서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 머리로 그냥 맨손으로 맨머리로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생각하는 능력이니까. 그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위반한 성질, 법에 위반한 것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 내가 위법성, 이것이 위법하다고 내가 판단을 하면 위법하고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위법하지 않은 것일까? 그렇지 않겠죠.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정해집니다. 여러분 각자하고 상관없이 뭐 쉽게 말해서 국가 차원에서 정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위법하다 하는 것은 개인에 따라서 나는 다르게 생각해 이런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위법성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달라집니다. 개인이 인식하는 겁니다. 이것이 위법하다고 생각을 하든지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든지,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개인들이 위법성을 인식할 때 지금 내가 하는 이 행위는 위법하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가령 홍길동 씨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말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 이 과정에서는 그가 지식이 있든 혹은 판단력이 어떻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착오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딱 3cm, 딱 1m 이런 것이 쉽지 않듯이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위법성을 인식함에 있어서 착오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것은 그러면 누구 문제가 됩니까? 위법성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는 가령 파란색 20이면 위법하다. 가령 이렇게 터무니없지만 이런 기준이 있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착오를 일으키면 파란색 20이라는 기준이 틀려서 착오를 일으키는 것인가? 그렇지 않겠죠. 온전히 이것은 착오를 일으키는 그 사람의 문제인 겁니다. 인간 개인의 문제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한번 위법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조국 씨가 강조하는 형법 제16조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지금은 법전의 법조문 같은 거 다 무시하는 겁니다. 형법 제16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 조문인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앞에 상자가 한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법하다, 위법이라고 쓰여 있는 상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은 위법한 것이죠.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나는 이게 위법인 것이 싫어. 이런 것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살해하면 안 된다. 위법하다. 그러면 그냥 위법한 겁니다.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국민 중에 사실 100이면 99명은 위법하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기 A씨가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것을 보고 A씨가 100명 중에 1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위법하지 않다 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는 이제 법정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못 봤어요. 아니 위법하지 않은 줄 알았어요.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죠. 알았으면 안 했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위법한 줄 몰랐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거짓말이냐 이렇게 가면 이것은 전혀 다른 것이고 일단은 정말 몰랐던 것 같다. 이러면 이제 법관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경우에 조국 씨가 말한 그 형법 제16조 그것을 바로 이런 A씨 같은 경우에 16조를 적용할 것인지 하고 심의하는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오상방위, 위전착,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이것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이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그 갑이라고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당방위가 인정이 됩니다. 대체로 알고는 있죠. 그러면은 이 상황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정당방위, 가령 뭐 강도가 들어왔는데 강도한테 폭행을 했다. 혹은 막아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다쳤다. 이런 것은 그 행위, 사람이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는 행위는 위법하죠.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위법합니다. 법 위반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위법성을 조각해 주는 것이죠. 바로 갑이라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상방위는 뭐냐 하면
갑이라는 사정이 있을 때 정당방위를 하면 위법하지만 그 위법을 떼어내준다. 이런 개념인데 지금 B씨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갑이라는 상황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A씨하고는 다르죠. 그러면서 갑이라는 상황이 있는 줄 알고 이 행위를 했어요. 알았으면 안 했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뜻이냐? 자기가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하는 것이 위법한 줄 알았죠. A씨, 앞에 이야기한 그 A씨는 위법한 줄 몰랐습니다. 지금 말하는 B씨는 위법한 줄 압니다. 그런데 다만 갑이라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나는 처벌받지 않는 줄 알았던 것이죠. 위법하지 않은 게 아니고 처벌받지 않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것이죠. 바로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줄 알았다. 이 갑이라는 사실이 바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이렇게 이제 길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착오를 일으켰다. 그래서 위전착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바로 오상방위 혹은 위전착이라고 하는 이런 거는 B씨 같은 사람에 대해서 이것을 오상방위로 인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A씨와 B씨는 그 사람이 순백에서 검은색까지 쭉 가는 그 과정을 칸으로 나눠놨다고 하면은 분명히 있는 곳이 뚝 떨어져 있죠.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부족했든 어땠든 운이 나빴든 이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한 A씨하고 위법한 줄 알면서 자기는 처벌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한 B씨하고 누가 더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법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였다고 했을 때 책임을 얼마나 그것을 깎아줘야 할까? 이 판단을 할 때는 상당히 차이가 나겠죠. 그냥 그런 겁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것을 조국 씨는 법전에 있는 것을 써야만 돼 이러면서 형법 제16조를 적용해서 위법성을 아예 몰랐던 사람하고 같이 그 경우에 준해서 해야 된다. 법원이 그렇게 해야 한다. 법원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을 그런 자기의 주장이 옳다 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틀렸다. 벌써 긴 세월 동안 그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학자라면 이러한 오상방위 사례에다가 형법 제16조를 적용하자. 결과적으로 이것이 조국 씨가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이론을 떠나서 실제로 형벌을 정하게 될 때는 그것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벌이라는 것이 이제 그 법적 효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뭐 대체로 과실범의 규정이 있고 과실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나오는 그 정도의 형을 과하기 때문에 결과에 있어서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학자는 대충 결과를 보니 같더라. 가령 징역 3년인 모든 범죄는 그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큰일 날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적 효과가 같으면 그게 그거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조국 씨는 어떤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내공이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어떤 기초부터 리걸 마인드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는 그런 부분이 텅 비어버린, 그래서 흔히 우리나라의 그 법학 교육이라는 것이 법학보다는 그 법 쪽의 일정한 직업 교육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다 보니까 이런 논리적인 능력이라든지 또 이런 훈련, 학문적인 훈련 이런 것들이 좀 안 돼 있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개인의 성격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